미래를 움직이게 하는 업종, 통신과 통신 장비 골라주셨습니다. 발제 이슈부터 오늘 앞서 다룬 이 우주항공과 좀 연관되는 이슈인 것 같아서 미리 그걸 예견하고 준비하신 건 아니시죠? 늘 산업을 보다 보면 네,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네. 이것 또한 내 뜻대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그럼 이 통신과 관련돼서 브리핑 들어볼까요? 네, 시작을 조금 무겁게 한 측면도 있는데요. 다시 분위기를 좀 전환을 시켜보고자 농담을 좀 섞어 보았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메타버스, 그리고 자율주행, 그리고 AI와 IoT를 섞어서 AIoE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물 인터넷을 포함한 개념이었죠. 이런 것들에 있어서 공통되는 산업이 카메라 모듈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또 다른 측면으로 생각을 해보면 자율주행도 그렇고요, 메타버스도 그렇고요, IoT나 AIoE도 그렇고요, 모든 측면에 있어서 통신, 무선 통신이 필수적으로 우리 앞에 있어야,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야 그런 기술들도 작동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이 섹터를 좀 고르게 되었습니다. 메타버스도 인터넷 통신을 통해서 이용을 하고 있고요. 자율주행도 차량이나 기기가 기지국을 통해서 서버와 그리고 도로와 연결되어 있는 그 네트워크 망을 이용해서 정보를 주고받는 기능이겠죠. 그리고 홈 IoT도 스마트폰을 컨트롤러로 쓰고 있는, 그래서 전원을 켰다 껐다 할 수 있고요. 자체적으로도 온도나 습도를 다 보고서 기기들을 다 작동시키는 부분인데, 그러한 것들이 다 작동이 되려면 일명 와이파이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야 그것을 다 작동시킬 수 있다라는 공통점에 또 도달하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통신 관련된 부분들이 참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가 쓸 수 있는 컨텐츠들을 우리 몸에 비유해서 혈액이라고 컨텐츠를 좀 비유를 해보자면, 통신망이라고 한다면 그 혈액을 운반시킬 수 있는 길과 같은 의미로서 이 통신망은 컨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혈관과 같은 의미로서 우리 몸의 혈액과 혈관, 컨텐츠와 통신망, 이렇게 좀 구분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이하게도 우리나라는 통신 3사가 이동통신 사업을 조금 잘 쥐고 있습니다. 어떻게 네. 보면 독과점 체제일 수도 있는데요. KT는 국영기업으로 시작해서 유선 전화를 대부분 다 가지고 있었죠. 네. 그리고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무선통신 사업, 무선통신 이용자의 거의 50%에 육박하는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죠. 이런 부분들을 보았을 때 인터넷이 안 된다, 노란톡이 안 된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불편함이 얼마할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저는 노란톡 서버 마비로 인해서 되지 않으면 굉장히 답답하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너는 되니? 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죠. 뉴스를 막 검색하게 됩니다. 뉴스를 검색하는 것도 인터넷이 되어야 뉴스를 검색할 수 그쵸. 있는데, 노란톡만 안 돼도 답답한데 인터넷 자체가 안 된다라고 하면 우리 도부장님께서는 인터넷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떤 반응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근데 너무 답답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이 안 되는 것도 그 얘기시잖아요. 인터넷 안 되는 거 맞아라고 확인하는 것도 인터넷으로 그쵸. 해야 되는데 그 해결 방법을 찾는 것도 안 되는 거니까 전 약간 고립된 섬 같지 않을까. 너무 답답할 것 우리나라 같아요. 사람들을 고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인터넷을 아예 끊어버리는 게 아니라 네. 인터넷을 메가도 아니고 한 10kB 정도의 속도로 더 인터넷을 괴롭죠. 쓰게 해준다라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을 괴롭힐 수 있는 가장 높은 네. 고문 방법이라고 하는데, 네, 알고 있는 거 다 말하고 싶을 것 그렇죠. 같아요. 우리 이 부장님께서는 인터넷 자체가 아예 안 된다라는 것을 가정하면 어떤 느낌이실 것 같아요? 저는 실제로 승선할 때 인터넷이 아예 안 되는 맞네. 세상을 살아봤기 때문에 어때요, 부장님? 그냥 적응하게 돼요. 책 읽게 되고 아이, 이제 거짓말. 사람들과 좀 더 기생충의 교류를 그거 생각났습니다. 영화 지하에 기생충이요? 계시는, 네. 이렇게 여기가 터지는 곳을 편하다. 찾아서. 태어난 것 같고. 네. 아니 근데 그러면 우리 부장님들과 소통할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깝깝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예. 지금은 기술이 좀 많이 발전됐기 때문에 쓰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네. 요금도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쓰실 텐데 저 때는 이제 그냥 같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좀 더 소통하게 이렇게 관계가 좀 더 개선되는 그런 효과를 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없으니까 누군가와 대화를 하게 되거나 아니면 이제 책을 읽게 되거나 이렇게 이제 좀 역시 인문학. 다른 걸 네. 찾게 되는 거죠. 자기 취미 생활을 찾던지 음악을 네. 하던지 이제 그렇게 되는 거라서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네. 사실
저는 뭐 좀 괜찮지 않을까. 아날로그적인 감성이 좀 갑자기 드는 사라지나 봐요. 또 네. 생각은 육아 선배님으로서 네. 인터넷이 안 되는데 육아에 얼마나 지장이 올까에 오! 대한 질문도 좀 드리고 싶거든요. 그 공공장소에서 유튜브를 예. 끊으셔야 되니까 아예 이게 그렇죠. 엄청난 데미지가 오겠죠. 아니 그러면. 그제서야 데미지 오나요? 그러면 그 가족들이 있고 주변에 이야기 나눌 뭐 동료들이 있고 하면 되는데 요즘에 워낙 1인 가구가 늘다 보니까 맞아요. 예를 들어서 뭐 도부장님도 그렇고요. 네. 뭐 최 부장님도 그렇고요. 인터넷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최 부장님은 어떠실 것 같아요? 일단 안절부절하고 거의 멘붕이 오죠. 네. 네. 뭐 다 일단 노트북을 키는데 안 네. 되면 노트북도 안 되면 밖에 나갑니다. 아 밖에 나갔어요? 그러니까 사람 자꾸 물어봐야죠. 나만 그런 건지. 나에게 내가 갖고 있는 기기나 시설에 문제가 네. 있는지. 네. 그럼 확인을 해야 됩니다. 내 통신사만 그렇다 그러면 이제 갈아탈 의향도 있으신 건가요? 갈아타야죠. 무슨 바로 일이야? 이게 몇 분 무슨 이내에 그것을 확인하시겠습니까? 저요? 예, 안 된다는 걸 X가 떴어요. 네. 얼마나 안절부절? 네. 한 5분에서 5분? 30분 정도는 좀 기다리지 않을까. 아, 30분. 잠깐 뭐 장애가 있나? 네. 서버 장애가 있나? 네. 그러니까 그 정도는 기다리고. 오래 버티네요, 그래도. 그거 이상은 못 기다릴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인터넷이 뭔가 안 되면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뭐 네. 10분 이내에 정상화가 되지 않고 랜이라고 그러죠. 유선을 연결했는데도 인터넷이 안 되면 뭐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해보던가 아니면 어딘가에 정말로 나가서 우리 건물만 안 되는 건지 다른 건물도 안 되는 건지 확인을 해볼 것 같은데 이렇게 통신이 우리 주변에서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이제는 유선 전화를 안 쓰는 가구도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무선 인터넷이나 인터넷 자체가 안 된다, 이동 통신이 안 된다라고 하면 우리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길 만큼 그랬습니다. 이런 통신 사업자들에 대한 환경이 조금 더 좋아지고 있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 포인트로 따져본다면 5G가 이제 서비스 개시된 지 3년 차에 도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휴대폰 교체 주기도 3년, 길어져서 3년, 4년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초기에 5G를 이용했거나 아니면 아직까지 4G LTE를 쓰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5G로 넘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5G 월 평균 가입자 수가 67만 명에 달하고 있고요. 3분기 81만 명, 4분기 85만 명까지 점진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통신 3사가 좀 점유하고 있는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그것이 다죠, 통신 3사가. 그래서 이익적인 측면에서는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케이블 TV, IPTV 쪽에서도 통신 3사가 다 흡수 합병을 했습니다. CJ 헬로비전은 LG U+가, T브로드는 SK 브로드밴드가, 그리고 현대 HCN은 KT 스카이라이프가 다 인수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도적 그리고 구조적으로도 마케팅 비용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이익에 대한 측면들은 조금 더 증가하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통신 사업자들이 굉장히 이익이 증가되고 있고 서비스의 질이 좋아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또 설왕설래가 클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연말이 다가오니까 통신사에서 주는 이 포인트를 다 소진하지 못하는 게 굉장히 아쉬울 때가 많거든요. 그렇죠. 네, 온 가족 거를 합해 보면 거의 뭐 30만 원, 50만 원, 많게는 그 이상이 포인트가 모일 때도 있는데 그게 12월 31일 자정을 기점으로 리셋된다는 부분들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들이 굉장히 큽니다. 이걸로 차라리 요금을 낼 수 있게 해주든지 네. 아니면 요금을 나는 포인트를 안 받을 테니까 요금을 차라리 내려주든가 네. 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앞서서도 통신 3사가 갑의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만들이 좀 생기는데 우리 부장님들께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나는 통신 3사에게 이런 걸 좀 바란다. 이래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으실까요?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완전 공감하는 네. 게 네. 포인트는 진짜 어떻게 보면 찾아 쓰지 아깝잖아요. 않는 이상. 네. 그러니까 뭐 찾아서 쓴다고 해도 사실 뭐 매번 계속 찾아서 쓸 수도 없는 부분이고 이게 항상 남더라고요. 이거를 진짜 뭐 전화비 깎아준다든지 네. 아니면 다음에 휴대폰을 그러니까 연말에 소멸되는 게 아니라 누적을 시켰다가 휴대폰을 사는데 뭐 어느 정도의 할인을 괜찮네요. 준다든지 네. 아니면 뭐 전액 현금화해서 그 돈만큼 뭐 기부를 한다든지 통신사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걸 네. 이익으로 찾아가는 게 아니라 네.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사실 이익이 과도하게 난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통신사들이 네. 이게 이제 주파수 같은 경우는
공공의 자원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 비용을 지불을 하고 뭐 이렇게 쓰는 부분들은 있지만 제 생각에는 이제 약간 공기업적인 성향을 분명히 띠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3사가 계속 독과점적으로 간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국민과 정부들이 정부에서 이렇게 이 기업들에게 어떤 독과점적인 지위를 주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혜택을 그에 주는 좀 거죠. 상응하게 국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거고 기업 입장에서 이익을 추구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이런 약간 뭐 공공의 성격을 띠고 있다라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을 한다든지 더 많은 연구원들을 고용해서 새로운 기술에 뭐 선도해 나가는 건데 투자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 게 좀 더 맞지 않나 싶고요. 1년에 뭐 1조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여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 플러스해서 배당 성향이 낮지는 않지만 네. 더 높여주는 어. 그리고 뭐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하는 네. 뭐 주주 친화적인 좀 그런 정책들을 많이 펴줬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이 좀 있습니다. 괜찮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고 있네요. 네. 최 부장님께서는 나는 이 자리를 빌어서 통신 사업자에게 한마디 고한다면 문제가 많죠. 최근에 휴대폰도 네. 바꾸셨더라고요. 예. 일단 기술력 부분은 뭐 좋습니다. 뭐 삼성전자처럼 뭐 전 세계 어디 내놔도 기술력, 뭐 속도 부분은 우리나라가 좀 빼놓을 수 없는데 어쨌든 굉장히 좋고 해외에도 많이 뭐 수출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은 좋은데 통신 요금은 굉장히 비쌉니다. 제가 비싸죠. 예전에 뭐 외국에 계셨잖아요. 네. 저도 호주에 1년 있을 때 그때 음. 한 7년 전인가요? 8년 전인가요? 그때인데 통신요금 35,000원짜리로 어. 무제한을 썼거든요. 데이터 무제한. 어. 그러니까 국제 통화도 뭐 200분인가 500분인가 무료였어요, 한 달에. 와. 그럼 거의 무료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우리나라 그때 5만 원, 막 7만, 거의 10만 원 내고 있었으면 그러니까 해외 핸드폰 통화를 값 자주 하면. 못했죠. 네, 통신. 근데 국내에서는 비용이 거의 걱정돼서. 핸드폰 요금이 10만 원씩 나가고 있어요. 네. 왜 어지간하면 다 10만 원씩 내고 계시잖아요. 네네. 일단은 통신 요금이 말도 안 되게 또 비싸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아까도 뭐 국민들이 뭐 이렇게 공적인 부분을 띄고 있는 건데 사실 그러면은 이게 대기업 전반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물론 상속세 부분은 많이 냅니다. 네. 그건 인정을 하는데 음. 너무 이렇게 지원되는 게 없고 음. 그리고 유착 관계 이런 것들. 그렇죠. 심하죠. 굉장히 저는 이번 5G 굉장히 물론 좋습니다. 전 세계 최초 타이틀 빠르고, 다는 건 네. 굉장히 좋은데 그때 굉장히 어거지였어요. 그때 갤럭시 20이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 통신사만 좀 욕을 먹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5G가 그때 구축이 다 안 된 상태에서 어거지로 굉장히 빨리 출시를 했거든요. 세계 그다음에 최초라는 네,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달기 위해서 미국보다 조금 몇 시간 먼저 빨리 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법에도 뭐 밑에 부분은 밑에 뭐 부산이나 이런 데는 5G가 아예 안 터지는 상황이었고, 네, 일단 그런 부분에서 너무 어거지로 빨리 좀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뭐 관계 타이틀 같은 부분들은 분명히 좋은데 이건 국민들이 조금은 손해를 보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지금 한 3년 됐잖아요. 그렇죠. 5G. 5G가 3년이 됐는데도 뭐 구축이 거의 안 됐고 코로나까지 그쵸. 이제 터져가지고 맞아요. 더 안 됐는데 어쨌든 그런 좀 관계 부분은 어느 정도 너무 빨리빨리만 하는 게 우리나라 특성이긴 한데 네. 빨리 하면서도 좀 뒤를 보고 좀 이걸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점. 그리고 아까 뭐 마일리지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데이터도 조금 네. 데이터도 무제한 쓰시는 분들은 뭐 상관없겠지만 네. 뭐 6.5기가 쓰시는 분들 계실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다 안 쓰면 2월이 안 되고 그냥 없어지잖아요. 맞아요. 그 요금제를 잘 네. 찾아보시면 저는 2월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요? 네. 남은 요금을 남은 그 데이터를 2월 시켜주는 요금제가 나왔어요? 지금은 없을 수 있어요. 네. 저는 오래된 요금제를 계속 유지해오고 있어서 지금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4G를 쓰다가 신규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되면 4G 요금제를 선택할 수 없게 만들어놨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5G 증가에 있어서 폐해가 네. 여기에도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억지로 써야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억지로 쓰고 통신 그 망도 지금 LTE가 느린 게 5G가 원래 구축이 되면서 5G가 원래 구축이 되면서 이게 네. 망은 엄연히 분리돼서 써야 그렇죠. 되는데 어정쩡하니까 4G 그 LTE 망에 5G를 녹여서 같이 쓴대요. 그래서 서로 느려지는 상황입니다. 둘 다 손해네요, 그러면. 이 부분까지도 또 팩트 체크. 어쩔 수 없는 게 네.
뭐 5G는 느린데 LTE 빵빵 터지면 누가 5G 쓰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그 그렇게 기업에서 만들어놨구나. 출시하는 제품이라는 생각을 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사용하는 이용자들이 느끼기에는 그렇게 합당하다라고 느껴지지는 않는다라는 부분까지 다들 휴대폰에 대해서는 척척 박사신 것 같아요. 통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러니까 아니 허 부장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렇게 우리가 실생활에서 느껴지는 문제점이나 투자자 입장에서도 이걸 투자를 해야 돼라고 생각이 드는 이런 시점에서 통신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하다고 강조하시는 이유가 뭘지. 오늘 위성을 쏜 부분도 그거죠. 뭐 기후를 관측한다던가 아니면 군사 목적이든가 아니면 통신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적외도 위성이든 고궤도 위성이든 이 통신 위성을 하나 띄워놓으면 그것을 이용해서 지구 반대편까지도 끊임없는 그럼 조금 더 빠르고 안정적인 통신을 하기 위함인데 이 통신의 기술이 우리가 쓰고 있는 내비게이션 GPS도 위성 통신이 작동을 해야 우리가 GPS 내비게이션을 쓸 수 있는 거고요. 통신에 대한 영역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예전에는 전화만 되면 됐죠. 시티폰을 쓰더라도 전화만 되면 됐습니다. 삐삐를 쓰던 시절에도 내 단말기에 전화번호가 찍히기만 했으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범위가 보안, 경비, 그것도 인터넷이 온에어가 되어 있어야 보안, 경비 시스템이 잘 작동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클라우드, 서버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요. 중요하죠. 그리고 스마트 홈, 그리고 우리가 오징어 게임을 볼 수 있었던 것도 OTT라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에도 통신이 돼야 된다, 인터넷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블록체인에 대한 부분들도 채굴을 하려면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어야 블록체인 채굴을 할 수 있고 거래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것도 이제는 객장에 가서 내가 매매를 하지 않고 걸어다니면서 휴대폰으로도 하고 집에서 PC로도 하고 그러죠. 여기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AI와 로봇, 자율주행까지도 여러 가지 분야의 다방면으로 더 깊숙이 우리 생활에 오고 있는 것이 통신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통신이 우리 생활에 여기까지 침투했다, 치고 들어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위성도 발사를 했고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여러 방면에서 통신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통신이라는 산업에 조금 더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통신의 중요성이 점점 더 넓어지고 커지고 있는 가운데 관련된 섹터군들도 굉장히 다양하고 많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까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 중에도 5G 관련된 종목들을 오래도록 갖고 있는 분들은 지금 좀 눈가가 촉촉할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이 외에도 사용할 수 있는 많은 분야를 허 부장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안에서도 좀 특정 섹터나 산업군을 봐야 되는 걸 좀 좁혀보도록 하죠. 통신으로 시작을 했지만 먼저 우리 허 부장님은 특히나 좀 보고 계신 부분이 있다면 어딜까요? 이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통신 섹터에서는 앞으로 뭐 메타버스 그리고 자율주행, AI와 관련된 로봇 기술까지도 통신이 꼭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서서 이 부장님께서도 최 부장님께서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LTE망에 5G망을 함께 쓰고 있다라는 언급이 되었는데요. 5G망 기지국 건설에 있어서 아직까지 올해 안에 이 정도의 5G 기지국은 내가 설치를 하겠다라는 목표치가 과학기술통신부나 통신 3사 모두 다 정해진 목표치가 있었는데 오늘 국정감사에서도 그렇고 5G 기지국 설치에 대한 목표치가 달성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통신 3사가 지금도 수익은 좋은데 비용 지출을 더디게 하겠다라는 그런 부분이었죠. 이런 것들이 조금 사회적으로 대두가 되어야 5G 요금을 내면서 LTE 요금을 쓸 필요는 없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통신 장비 관련된 부분도 조금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는 자율주행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네. 또 내가 굳이 외부에 나가서 옷을 입어보고 사지 않아도 카메라가 달린 거울 앞에 내가 서서 의류 쇼핑을 할 수 있는 날들이 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코로나 시대도 그렇고요. 특히 뭐 백화점이나 옷가게를 가면 옷을 벗고 네. 또 이제 단추가 있는 옷들을 보면 단추를 다 풀고 또 새로운 옷을 입고 귀찮아하시네요. 그리고 또 단추를 다 잠그고 또 하필이면 셔츠를 바지 안에 넣어야 되는 경우도 그렇죠. 있잖아요. 핏을 보려면. 그리고 또 신발을 신어야 됩니다. 이런 번거로움을 좀 네. 안 하려면
카메라가 달린 거울 앞에 내가 섰다. 나를 그리고 딱 내가 스캔한 다음에. 원하는 네. 옷을 골랐을 때 그것을 카메라에서 인식한 내 예. 아바타에 뭔가 입혀보면 굳이 쇼핑을 하는데 이렇게까지 하면 안 돼, 이렇게 할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에 뭐 LG전자나 여러 가지 옷가게들에서도 이런 것들을 무료로 좀 나눠주고 좀 써봐라. 예. 스타일러에다가 이런 것들을 좀 접목시켜서? 넣어보면 잘 팔릴 것 같은데 LG전자에서 저에게 먼저 한번 줘보셔도 잘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부장님들께서는 이 통신과 나는 이런 기술이 접목되면 나는 쓸 거다. 그런 기술들이 있으실까요? 저는 허허. 자율주행 자율주행. 인데 어. 이게 이제 완벽한 자율주행이 되기 위해서는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이런 게 뭐 만물 인터넷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모든 게 다 이제 연결이 되고 도로 뭐 횡단보도 이런 게 이제 자동차끼리도 커넥티드카 얘기가 이제 그렇게 나오던데 그 정도 되는 수준이 좀 빨리 오면 네. 꼭 해보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그게 그런 시대가 오게 되면 차에서 굳이 이렇게 운전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제 허 부장님 말씀하셨던 차에 누워서 이 의자라든지 공간도 조금 더 이제 넓어질 수 있고. 감각처럼 이렇게 느껴질 수 있고 이 메타버스 이걸 쓰고 이동하는 동안 뭐 거기서 여행을 간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그럼 더 바빠지는 거 아닌가요? 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시간을 좀 더 사실 이동하는 데 쓰이는 시간이 상당히 아깝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로 좀 활용이 된다고 하면 정말 좀 실용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차 관계자분들 보고 계시다면 꼭 한번 고려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정말 네. 바디 프렌드도 이제 차 안에 딱 들어가 있어서 네. 이동하는 1시간 동안 마사지 힐링존이 받고. 되는 거죠? 그렇죠. 현대차와 바디프렌드가 콜라보하면 그렇죠. 이 부장님이 제일 먼저 한번 이렇게 써보는 그런 네. 기회를 좀 그러면 예. 영광일 것 같습니다. 네. 최 부장님은 어떤 거를 경험해 보고 싶으십니까? 뭐 게임이나 결제 뭘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딱 안 해봐서 네. 굳이 통신이라면 이게 뇌와 좀 연결이 되는 가끔씩 말하기 싫을 때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초능력 저희가 지금 나 알아줬으면 좋겠다. 아니, 말도 하기 싫으시면 그러니까 나 어떡합니까? 대신에 뭔가 이렇게 뭐 여기 써줬으면 좋겠는데 생각 복사 붙여넣기. 생각 이렇게 이거 굉장히 좀 힘들겠죠? 굉장히 그 미래지향적인 SF 영화들이 네. 눈앞에 좀 스쳐 지나가는 것 그런 같은데 부분들 네, 통신과 관련돼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온 게 확장성이 좋은 것 같아요. 여러 산업들과 연계했을 때 가능성이 있는 하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허 부장님께서 말한 것처럼 전반적으로 인터넷망이 잘 깔린다는 전제 하에 이런 상상력들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움직이는 건 그렇다면 5G 관련된 종목이 아닐까 싶은데 아닐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이제 결론 부분에 좀 다다를 네. 것 같습니다. 발제의 두 축을 본다면 통신사가 있고요. 네. 그리고 통신 장비 섹터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신 장비 섹터라고 한다면 앞서서도 국감장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죠. 5G 기지국에 대한 목표치가 있는데 거기에 다다르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고주파수 대역대를 놓지 않고 방향성은 그쪽이다라는 이야기까지도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통신 장비 업종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기 때문에 통신 장비 구축에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롱텀 에볼루션이라고 하는 4G 기술은 장애물이 있어도 잘 통신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밀리미터 웨이브라고 하는 5G 기술에 있어서는 장애물이 있으면 통신에 좀 제약이 강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지국 간의 거리를 좀 줄여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도 기지국 건설을 위해서 시간이 걸리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반대로 그만큼 기지국이 많아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기지국을 건설하는 데 참여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파이가 크다라고도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주라고 한때는 불렸었죠. KMW도 그렇고요. RFHIC, RF 머트리얼즈, 기가레인, 에이스테크, HFR까지도 5G 관련된 기업들이 오랫동안 쉬었습니다. 코로나19 발발 이전에 대세 상승을 했기 때문에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있어야 되겠지만 코로나19에 대한 부분들이 거기에 추가됨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조정들이 더 이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분기 삼성전자나 버라이즌 그리고 일본, 인도, 호주, 캐나다 여러 곳곳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좀
발주가 4분기 그리고 내년 초부터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하나하나 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미국에서도 주파수 경매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고요. 미국의 인프라 투자 법안이 올해 3월부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결국 협상에 실패하는 모습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 투자 법안에 대한 이야기들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여러 지역들을 돌아다니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입니다. 고속 인터넷 보급 확대에 650억 달러 정도가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하나의 실마리로 작용을 한다면 5G 통신 장비 섹터에서도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앞서 언급해드린 여러 기업들 중에서도 네. 뭔가 3분기, 4분기 턴어라운드 되는 기업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이익의 지속이 3분기, 4분기, 내년도까지도 이어지는 기업들을 한번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사업 포트폴리오 매출 비중이 통신, 기기 여기에 하나만 딱 꽂혀 있는 게 아니라 조금 포트폴리오 매출 비중도 다변화돼 있는 기업들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근본적으로는 삼성전자가 5G 시장 매출을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삼성전자에 얼마만큼 납품을 잘하고 있는가 그리고 경쟁사로부터 경쟁 우위에 서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조금 체크를 해보시면서 5G 통신 장비 쪽도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부장님들께서도 5G 통신 장비 쪽으로도 그간 매매를 많이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뭐 KMW를 매매를 하셨을 수도 있고 한데 그렇죠. 제가 여쭙고 싶은 부분은 나는 이 기업에 대한 좋은 추억이 있다라는 기업들이 혹 있으실 것 같아서 나는 통신 장비 업체 중에서 이 기업에 대한 좋은 추억이 있고 이 기업은 내가 이 정도는 좀 잘 알고 있다 하시는 기업들이 있으면 한 가지씩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대한광통신이라고 네. 이제 5G 망이 이제 깔리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이제 네. 광통신 케이블을 국내에 유일하게 이제 만드는 업체고요. 그래서 이제 2018년도에 좀 굉장한 상승, 17년도인가 18년도인가 그때 굉장히 좀 큰 상승을 보였는데 17년도 초부터 네. 네. 이게 이제 대한 전선 거기서 이제 이게 좀 설화가 있어요 이게. 네. 그런데 어쨌든 이제 그것 때문에 알고 있던 기업이었는데 별 그렇게 관심은 없었었거든요. 그리고 주가도 꽤나 좀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아침에 눈을 탁 떴는데 대한광통신이 머리에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래서 네. 그 기업을 찾아보고 그날 매수를 했었어요. 네. 그리고 수익이 거의 2배 이상 났기 때문에 조상님이 좀 도와주신 야, 네.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뭐 기업 내용이 괜찮더라고요. 그 네. 당시에는 그랬는데 지금 이제 돌이켜서 좀 생각을 해보면 지금 5G랑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고점권에서 굉장히 장밋빛 전망들이 막 무더기로 쏟아집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 이런 광섬유 이런 부분이 쇼티지라서 시설을 증설해줬으면 좋겠다. 이제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실질적으로 이제 투자를 유치를 해서 700억 넘는 투자를 유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 600억 정도 시설 투자를 하고 했는데 지금 실적을 보면 2018년도 말이 흑자였고 계속 적자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장밋빛 전망들이 결국은 현실화되지 않으면서 주가가 지속적으로 이제 하락을 해온 뭐 그런 케이스고요. 실질적으로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중국의 저가 케이블들이 이제 굉장히 덤핑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이런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 부장님은 어떤 종목 좀 눈여겨보세요? 네, 일단 저는 예전에 한 18년도에 RFHIC를 처음 봤었는데 사실 굉장히 좀 생소했던 기업이고 이름도 이상했어요. 근데 재무제표랑 성장성 그때 한창 막 신소재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좀 이슈가 됐었던 그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GAN이라는 신소재를 이용을 해서 뭐 무선 주파수 전력 증폭기를 만든다. 뭐 타 업체보다 굉장히 좀 빨리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 종목을 봤었는데 뭐 거의 바닥이었죠. 네, 이 자리에서 계속 먹었습니다. 그래서 샀는데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이 자리까지만 딱 올라갔는데 일단 4배 정도 일단 상승을 했죠. 어쨌든 뭐 이런 종목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좀 많이 쉬고 있는 가운데 많이 올라간 종목들보다는 지금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뭐 광전자라든지 광전자가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거든요. 네. 광섬유 관련해서 아까도 뭐 광톤 말씀하셨는데 광전자라든지 아니면 뭐 파워넥 같은 경우 좀 잘 지켜보시면 수급적으로 탄력성도 충분히 있고 좋은 종목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많이 쉬는 종목들보다 이제 좀 조금씩 반등이 나오려고 하는 그런 종목을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두 종목 다 상승 추세로 이제 전환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네. 네, 관련돼서 과거에 또 추억이 있는 종목들 이렇게 소개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통신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나눠봤는데요. 회의록 중에 나온 이야기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함께 정리해 보시죠. 네, 오늘의 발제 주제는 미래를 움직일 업종 통신과 통신 장비였습니다.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 허반석 부장님께서 이끌어가 주셨는데요. 세 분의 부장님이 이야기를 해주신 부분들 체크해 보도록 하죠. 산업부장이셨던 우리 허 부장님은 산업의 방향과 기업의 실체를 보고 가자라고 한 줄 정리 적어주셨고, 테마부장님이신 우리 이 부장님은 시점을 확인한 후에 접근도 늦지 않다. 실적. 네, 오타가 났네요. 실적을 확인한 후에 접근도 늦지 않다 이야기를 해주셨고, 최 부장님은 오래 쉬었다. 기회는 온다. 때를 기다리자라고 타이밍에 대한 이야기 해드렸습니다.